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테슬라의 선전이죠. 테슬라가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데 뒤에 자세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엇이 시장을 이끌 다음 핵심 키 포인트인가? 네. 지금까지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이 불확실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살짝 또 잠잠해진 듯한 모습. 특히 이제 둘이 이제 토론을 한번 붙어봐야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9월 초까지 좀 연기되고 8월 초에 해리스가 공식 지명이 되고 각각의 모습에서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둘이 실력을 판가름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둘이 토론에서 한번 붙은 후에 여론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미래를 이끌 리더인지 이 부분이 결정될 때까지 시장은 지독한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적응을 시키는 희석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 그 지지율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이 나오기 이전에 뭔가 또 세상을 이끌 그 무언, 얼마 전에서 구글이 한번 얻어맞으면서 AI를 박살냈듯이 뭔가 새롭게 또 시장을 붐업을 시키고 올라갈 요인도 있고 또 구글처럼 또 시장을 바닥으로 내팽개질 그 못 드는데 그 무엇이 서서히 나타날 그러한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묘하게 교차하는 화요일 그리고 7월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죠. 네,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 불안한 모습이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제 이제 매우 친한 친구랑 둘이 이제 저녁 먹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 리딩방이 최고더라. 우리 매니저보다 훨씬 더 잘 맞힌 게 리딩방이더라. 그들이 과연 실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면서 딸리는 숫자가 많아서 파워가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는데 리딩방에서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들 회원들은 챙기고 그 다음에 뿌리는 방법,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뿌려서 회원들을 함께 그냥 공동으로 수평하게 대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리딩방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타치기에는 그들이 더 우리 같은 전통 펀드 매니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맞힌 사람이 형이죠, 그렇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 형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형이고 주식은 잘 맞힌 사람이 형입니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02, 거의 살짝, 다우는 플러스 0.19, S&P 500은 플러스 0.07,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미국 시장을 봅시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7월 연방 공개의 회의, FOMC 등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주로 주목을 많이 하죠. 팩셋에 따르면 다우지수에 편입된 우량기업 30곳 중 10곳을 포함해서 S&P 500 구성기업 171곳이 이번 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매그니피션트 7 핵심 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30일, 오늘 저녁이죠. 메타가 내일, 애플, 아마존 1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실적 발표이죠. 이날 매그니피션트 7 전 종목은 상승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개장에 앞서 2분기 성적 발표를 내놓은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는 부진한 실적에도 주가가 전장 대비 4% 이상 오르면서 261달러에 마감을 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대형 투자하는 모건 스탠리가 포드 대신 자동차 업체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5%가량 뛰었습니다. 자, 그럼 모건 스탠리는 왜 테슬라를 추천을 했느냐? 모건 스탠리의 조너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췄으며 대대적으로 인원 감축을 10%에서 15%를 잘랐죠. 자동차 부분의 자원과 기술, 인력, 자본을 공격적으로 재배치했다고 평가했다. 즉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미래 먹거리, 그 다음 경쟁력을 회복을 했다는 부분을 첫 번째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좀 힘들어할 때 공격적으로 갈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테슬라 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업, 자율주행 외의 분야에도 테슬라가 보유한 AI 기술의 상업적인 활용 기회가 클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이 세 가지를 특징을 들었는데 구조조정이 잘 됐고 전기차 볼륨 싸움에서 경쟁자들보는 뒤로 후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다음에 전기차 이외에도 인공지능, 에너지 이런 또 AI 기술을 위해서 다른 상업적인 분야에서의 쓰임새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네요. 그래서 테슬라 2분기 에너지 발전 저장 사업 매출은 30억 1,400만 달러. 작년 같은 기보다 100% 이상 증가하는 그러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2분기 자동차 매출은 작년 동기비 7% 감소하며 이런 실적 발표 다음날 24일 주가가 12% 급락한 바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전기차가 빠진다 해서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색은 생긴 것 같다.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 7월에 30일, 30일 이틀간 오늘과 내일 열리네요. 그래서 31일 날 뭔가를 또 발표를 하겠네요.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에서 9월 인하 확률이 25bp 인하는 89.6, 50bp 인하도 10.1, 75bp 인하는 0.3%로 나타났다. 25bp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봅시다. 미국 7월 댈러스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5, 전월비 둔화되는 모습. 확실히 제조업이 둔화되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네요. S&P, PMI 제조업 지수도 좀 빠지고 제조업에서 살짝 슬로우다운하는 모습이 있다. 미국 재무부 QRA 이게 아마 이제 재무부가 리콜로에서 다시 채권을 사는 그런 비율인 것 같은데 3분기 국채 7,40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 부분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다. 살짝 전년 대비 좀 준 숫자이다. 바이든, 트럼프를 겨냥해 대통령 면책과 대법원 임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 이제 바이든이 공격이 선봉이 나서 자기는 자유로우니까 트럼프를 물고 늘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있었다. 뭐 하나만한 소리. 아이폰 16의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될 것 같다. 근데 오늘 애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모건 스탠리 자동차 최선호주 선정. 디즈니 데드풀과 울버린의 영화가 있는데 역대 R등급 최고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 해외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엔화, 중국 파운드화를 제칠 정도로 중국 위안화의 파워가 세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달러 지수 볼까요? 달러는 104.32로 0.256달러 올라서 포인트 올라서 0.25% 올라서 달러가 다시 바닥에서 치고 강세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를 강세로 몰고 가죠. 자, WTI는 1.61% 하락해서 75.92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US 달러 대비 엔화를 보면 154.01 엔화 위안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엔캐리 트레이딩이 약 글로벌 시장에 풀린 게 1200조라 그래요. 1200조란 돈이 일본의 내외에서 싼 자금 금리로 빌려서 글로벌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 환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풀었던 돈을 철수해서 일본으로 빨리 철수를 해야 향후에 더 강세에 대비해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엔화가 주로 많이 투자되어 있던 금리, 주식 이런 쪽에서 돈들이 빠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AI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1200조 돈이 미국에 많이 가 있겠죠. 미국 채권, 한국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변화, 엔화 강세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다. 주식에서 매도 일본 자금이 팔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주식시장에서 AI가 가장 먼저 두들겨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금리가 야금야금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죠. 2년짜리는 4.389 변동이 없었습니다. 10년짜리는 4.176 2.5bp 하락을 했습니다.
4.17님 곧 있으면 이제 4%를 한번 깨주면 아주 그냥 대박이죠. 네. 금리가 하향 안정. 달러는 약세가 아니라 향후 금리 오를 거에 대비해서 금리를 내릴 걸 대비해서 달러는 강세.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주식 시장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헷갈리고 흔들린다는 게 오게티죠. 하지만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가는 균형이다. 너무 많이 오른 AI, 빅테크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중소형주로 살짝 섞어가는 밸런스 게임이다.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대형 우량주가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미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어떤 종목으로 섹터로 쏠릴지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5.34%나 상승하면 231달러. 우리 테슬라 일단 첫 번째 목표는 300달러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400달러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애플은 0.06%. 아이폰 16 인텔리전스가 연기가 된다라고 했는데도 악재인데도 잘 버티고 있네요. ARM은 5.18% 하락을 했습니다. 와, 이 ARM 하락 속도가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전고점 200달러까지 다시 오르면 팔자. 엔비디아는 1.37% 하락 111달러. 엔비디아 110달러 깨지면 제가 사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얘는 박스권이다. 얘는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에 들어왔습니다. 네. 11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박스권 트레이딩. 안전하게 20% 먹을 수 있죠. 네, 해볼 만합니다. AMD는 0.01% 하락. 캐터필러는 1.57% 하락. 일라인딜리는 0.66% 상승. 네. 마이크론 테크는 1.39% 하락. 반도체가 계속 안 좋습니다. TSMC는 0.75% 하락. 비트코인은 1.15% 하락해서 67,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집 화요일 유로존, 마이크로소프트, AMD, 화이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세 개 회사. 네. 31일 FOMC 회의 및 BOJ 통화정책회의, 메타 플랫폼스, 에버말, 에르미서치 등 이날도 메타 플랫폼스 중요한. 다음 8월 1일이 아주 미국 시간이니까 D-Day네. 애플, 아마존, 인텔, 모더나, 캐터필러.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또 7조 달러의 주식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이제 허무하죠. 네, 허무합니다. 8월 2일은 쉐브론, 엑스모빌, 에버비앤비 등이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이 아주 핵심입니다. 지난번도 제가 이제 샤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줬죠. 샤은 고용을 가지고 경기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건데,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에서 플러스 50% 오른 것이 현은 그러한 실업률에 도달하면은 경기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다. 다시 한번, 실업률이 12개월 내 최저치에서 플러스 50pb가 오를 정도로 실업률이 올라와 있으면 그 기업, 그 국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경기가 침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 실업률 제일 낮을 때가 3.7이죠. 3.7에서 50bp면 4.3인데 지금이 4.1이니까 20bp만 더 오르면은 이제 미국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고전적인, 이게 이제 아마 미국의 그 FOMC의 패드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만든, 샤미라는 애널리스트가 만든 법칙인데, 이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미국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 여기에 대한 대비 아직까지 여유는 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4.3이 넘어가면 실업률이 미국 경제가 망가졌다라고 봐야, 그때부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한번 봅시다. 어제는 대왕거래, 방산, 화장품, 조선, 밸류업, 일부 소부장들이 올랐죠. 네, 작은 순환매가 있었다. 갑자기 또 대왕거래가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는 외국계 기업까지도 코람코까지도 들어온다 이런 소문 때문에 올랐는데, 지속적으로 돌면서 오르고 제가 대왕거래의 핵심은 뭔만 사라?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
오늘의 핵심은 테슬라 상승했었는데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가 에너지, 자율주행, 이런 미래 먹거리, 그다음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영향은 좀 적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다른 전기차의 2차 전지 전기차들이 이제 생산 계획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테슬라 한 마리 제비 갖다가 봄을 알리지 않듯이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일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며 하락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크게 시장을 리딩할 종목군이 마땅치 않아서 다양한 섹터들이 서로 군웅할거 도토리 기저귀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조선과 방산을 중심으로 추가 알파가 붙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래서 조선, 방산, 밸류업 이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라. 오늘도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한지주, KB금융, 아모레퍼시픽, 아이패밀리 CS, VT,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페24, 수프 등에 대해서 지속 보유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 시장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에서 YC하고 DI 등 전수조사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후공정에서 전수조사하는 불량품을 조사하는 YC가 삼성전자로부터 1,000억 정도의 뭔가 오더를 받았다. 장비를. 그래서 DI까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미 이제 시장에서 DI는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14,000만 원대였대요. 그래서 사자가 계속 나왔다는 것은 곧 물량 발표가 오더 분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여의도 쪽에서는 2만 원이 1차 목표, 2만 5천은 2차 목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잠시 쉬어가던 화장품이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반등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모레퍼시픽이나 IPMN, CS 다음에 마녀공장 이 정도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제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움직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깔아놓기 전략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일단 방산과 조선, 밸류업 이 세 가지를 기본을 깔고 화장품을 깔든지 뭔가를 추가 알파를 전략 한두 개를 깔고 버티는 전략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오늘은 뭐 크게 재미는 없지만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잔챙이들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시고 승리하는 멋진 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